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10일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토트넘에서 10년차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제발 재계약해주세요 라고 사정을 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끝판왕 다니엘 레비가 있는데요. 다니엘 레비가 현재 손흥민 선수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와 지난 재계약에서 1년 연장 옵션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2년 이상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면서 한국 팬들을 너무 분노하게 만드는 다니엘 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살라와 반다이크도 손흥민 선수와 같이 2025년 6월에 계약이 끝나는 살라와 반다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30살이 넘으면은 재계약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살라와 반다이크의 재계약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 전해드리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맨유, 바르셀로나, 레알, 터키의 갈라타사라이 등등 다양한 클럽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스페인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면서 라리가에서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빅클럽에서 뛸 수 있다 라고 극찬을 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살라와 반다이크의 재계약 상황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멜리사 레디 수석 기자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살라와 반다이크, 알렉산더 아놀드는 리버풀과 계약 상황이 밝혀졌다. 클럽과 트리오 간의 새로운 계약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가 있었다. 리버풀은 아직 살라, 반다이크, 알렉산더 아놀드와 새로운 계약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 리버풀 3인조는 2025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리버풀과 선수 대표들 사이에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살펴보면 리버풀의 살라와 반다이크, 알렉산더 아놀드의 대표자 사이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화는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모든 당사자가 매우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면서 일단은 재계약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리버풀 선수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3명의 선수들인데, 클럽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살라와 반다이크가 잔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살라와 반다이크는 재계약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고, 살라가 언론에 한 발언은 실제로 살라가 리버풀에 얼마나 잔류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열망을 강조했다. 살라는 리버풀 도시를 사랑하고 살라의 딸들은 리버풀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살라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 살라는 리버풀에서 레전드가 되고 싶고 그가 세운 기록을 계속 깨고 싶어 한다. 반다이크도 마찬가지다. 반다이크 역시 리버풀을 계속 이끌고 싶어 한다 하면서 살라와 반다이크가 리버풀에서 남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살라와 반다이크의 에이전트 그리고 리버풀이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아놀드에 대해서는 아놀드는 레알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면서, 알렉산더 아놀드의 경우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와, 정말 이 소식은 짜증나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도 내년 여름에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근데 현재 토트넘과 재계약 상황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나요? 일단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상호 합의 없이 토트넘이 통보만 하면 1년 연장이 자동으로 된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 후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혀 전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반다이크와 살라는 지금 리버풀에 둘 다 남고 싶어 한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리버풀과 살라와 반다이크의 에이전트들이 긍정적으로 재계약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10년 차로 엄청난 위상과 여러 가지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똑같이 팀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리버풀에서 재계약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 재계약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송가들도 등장해서 몰래 손흥민 끝난 거 아니냐, 손흥민이 지금 어딜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손흥민 선수가 폼이 안 좋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손흥민 깎까지 나타나면서 손흥민 선수의 그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위상을 다 깎아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라리가에서 B클럽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스페인 매체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을 했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라리가에서 충분히 통한다고 극찬을 한 소식은 스페인 매체 엘 나시오나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어떤 제목의 기사였느냐? 한지 플릭 바르셀로나 감독은 바르셀로나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사적인 스타를 무료 이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토트넘의 레전드 손흥민이 FC 바르셀로나에 무료로 합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스스로 바르셀로나에게 나를 영입해라 라고 역제안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일단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의 지시로 전면 리빌딩을 진행 중인 FC 바르셀로나는 내년 여름 럭셔리한 보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의 역사적인 인물이자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상징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인 손흥민이 바르셀로나의 팀의 일원이 되기를 스스로 제안했다고 한다. 이 한국 공격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유계약으로 손흥민을 영입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손흥민의 등장은 스포츠와 광고에서 모두 전략적일 것이다. 어떤 공격 포지션에서도 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손흥민은 내년 여름에 37살이 되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보유한 바르셀로나에게 최전방의 골과 창의성, 신선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게다가 손흥민의 영입은 손흥민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미디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손흥민은 바르셀로나에서 퀄리티와 경험을 줄 것이다. 32세의 손흥민은 여전히 축구계에서 가장 완벽한 공격수 중에 한 명이다. 손흥민의 공격 능력, 1대1 속도, 수비적인 직업 윤리는 손흥민을 한지 플릭이 바르셀로나에서 찾고 있는 스타일의 이상적인 프로필로 제공해 줄 것이다.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스 리그 등 대회에서 손흥민의 경험은 유소년 선수들과 보장된 베테랑을 결합해야 하는 팀에 대한 손흥민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 또한 손흥민의 전술적 다재다능함은 레반도프스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런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은 바르셀로나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최고의 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 영입을 통해서 야말과 같은 선수들에게 체력 안배를 해줄 여유가 생길 것이다. 손흥민의 영입은 영입 이상의 효과를 볼 것이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 영입을 통해서 바르셀로나는 아시아에서 글로벌 마케팅 효과를 볼 것이다. 손흥민의 합류로 스폰서십, 티셔츠 판매, 소셜미디어의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은 바르셀로나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손흥민이 바르셀로나 프로젝트에 합류할 마음이 있더라도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의 영입을 원하는 다른 유럽의 빅클럽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다.
손흥민은 이제 FA로 풀리는데 손흥민을 무료로 영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가장 매력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손흥민의 합류는 스포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전략적 움직임이 될 수 있다. 손흥민의 경험과 다재다능함은 한지 플릭 감독이 이끄는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라면서 지금 이 스파이 매체는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을 칭찬하면서 손흥민은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37살이 되는 레반도프스키를 대신해서 최전방에서 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야말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손흥민 선수는 충분히 바르셀로나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다재다능함과 경험이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선수들이 빠지면 기복을 보여주는 바르셀로나인데 손흥민 선수 영입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딱 맞는 영입이 될 것이라고 말한 엘 나시오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지금 손가들이 아주 신이 나서 손흥민 선수를 까내려버리고 있는데 지금 스페인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바르셀로나에게 역제안을 했다면서 만약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온다면은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딱 좋은 영입이 될 것이다. 레반도프스키 야말과 함께 바르셀로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영입이 될 것이라고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스페인 매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손가들만 손흥민 선수를 까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스페인 매체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극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 나시오날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흥민이 바르셀로나의 프로젝트에 합류한 마음이 있더라도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을 영입을 원하는 다른 유럽의 빅클럽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니엘 레비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뭐 어디 갈 데가 있겠어 라면서 지금 뭐 재계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스페인 매체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다른 빅클럽들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빅클럽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FA로 풀린다면 다른 빅클럽에 갈 곳이 많다라고 말하는 스페인 매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다니엘 레비만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 레비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라면서 지금 다니엘 레비에게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나를 좀 영입해 가라 라고 안을 해 넣었다는 이 소식은 공신력이 얼마나 높은 소식일까요? 제가 한번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매체에서 가장 공식력이 높은 매체는 마르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 나시오날은 마르카에 비해서 공식력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제가 챗 GTP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려 보면 엘 나시오날은 축구 이적설과 관련해서는 매우 자주 언급되는 매체이긴 하지만 공식력 측면에서는 마르카보다 낫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엘 나시오날의 특징은 스페인의 온라인 매체로 주로 축구와 스포츠 관련 소식을 다룬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력 상황에서는 루머 위주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내에서 공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십성 기사나 잠재적 루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스페인에서 가장 공식력이 높은 마르카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마르카는 스페인 최대 스포츠 일간지로 특히 레알 마드리드 관련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매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 소식에만 공식력이 높다고 비판을 듣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충 요약을 해드려 보자면은 마르카가 엘 나시오날보다 공식력이 높다. 그래서 엘 나시오날의 소식을 제대로 파악해 보려면은 아스나, 문도, 데포르티보 매체들도 같이 보면서 이게 과연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에게 나 좀 영입해 가라 라고 역제안을 넣었다는 소식은 공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것은 뭐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의 위상이 지금 레비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도 충분히 주전을 먹을 수 있다고 스페인 매체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토트넘에서만 다니엘 레비라는 인간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영국 매체를 통해서 약간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위상은 현재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월달이 되면은 보스만 룰에 의해서 지금 손흥민 선수는 다니엘 레비의 간섭 없이 다른 구단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 통보만 하면은 1년이 연장된다고는 말하긴 했지만 계약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손흥민과 토트넘 구단 측에만 보관이 되기 때문에 계약 연장이 되기 전까지는 내부 사항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1월 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유리해지는 것은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매체로부터 바르셀로나에서도 충분히 주전으로 뛸 수 있다고 극찬을 받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